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의 내용들 이슈와 함께 정리해 보면서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시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10월 둘째 주 리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미국 쪽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보실 건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전일보다 0.14% 하락한 22,84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S&P 500 역시나 전일 대비 0.17% 하락한 2,55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혹은 예상치만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에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있었던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이 좀 미국 증시가 하락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최고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수익이 줄었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번 순이익은 6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JP모건의 주가는 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에서도 그 원인을 약 21% 정도 하락한 트레이딩 매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미국의 최대 통신업체죠. AT&T의 주가도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순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주가가 실제로 6%나 빠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죠. 역시 전일 대비 0.18% 하락한 6,591.5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9월 미국 PPI 생산자물가 지수는 지금 이런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덕분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조사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은 휘발유값 상승이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영향으로 미국에 있는 걸프의 남부의 정유 공장에 폐쇄한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은 통신업종이 3%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이런 섹터가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산업, 소재, 부동산, 기술 이런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12% 상승한 9.96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보실 건데요. ETF입니다. 일단 XT라고 보실 건데 지금 전일 대비 0.09% 상승한 35.0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승 흐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국내나 해외 할 거 없이나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게 바로 4차 산업이죠. 국내에서도 굉장히 난리입니다. 지금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은 국내 투자자들의 올해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규모가 76억 4,164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난해 투자 자금은 물론 역대 최대치였던 2015년 기록 보시면은 72억 6,373만 달러인데 거의 한 4억 달러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아마존이었고요. 2억 6천만 달러 이상 매수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산 종목이 구글의 지주사죠. 알파벳이죠. 그리고 엔디비아, 알리바바 순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걸로 집계가 되었고요. 중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텐센트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4차 산업과 관련된 IT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분야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는 종목이 바로 X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해서 대량 대형 우량주를 함께 가져가는 그런 업종 평균 정도의 베타로 가져가는 ETF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보고 가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충분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저희 꾸준하게 홀딩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국 쪽 한번 보실 건데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0.06% 하락한 3,386.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달에 열리는 거죠. 18일에 개막하는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개입 소식으로 중국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다가 마감 전에 보합세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과거에 중국 정부가 증시에 개입했을 때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역시나 당대회를 앞두고 시장 안정성의 최우선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는 항공, 우주, 그리고 국방, 공항 등이 상승을 했고요. 미 구축함에 따라서 남중국해 항해 소식과 군민 융합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군수업종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개의가 석탄 가격 인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석탄 업종이 2% 이상 하락하는 그런 자원주들의 약세를 보이는 엇갈리는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발개는 석탄 업계에서 주요 임무는 공급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안정이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석탄 가격 합리적인 구간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석탄 가격 상승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예상과 그리고 유도, 이런 정책 조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석탄 에너지, 섬서석탄, 신화에너지 등 석탄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 방향을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며 중국 정부가 지금 국유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항청통신, 동토과기, 상해정립 테크놀로지 등 군수 관련 업종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천 종합지수 보시면은 0.15% 하락한 223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심천종합지수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은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2050선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10년에 두 번 열리는 이슈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대 공산당 당대회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열리는 이 당대회가 경제 정책을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정책에 따라서 경제 성장, 원자재 시장,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중국 당국에서 지금 당대회 이후에 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이 3일째 급증을 하고요. 상해나 심천 양증시 역시 신용융자 잔액이 총 9,90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죠. 역시 A조에서 장외 거래가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고 레버리지 비율 10배, 최저 수익률 얼마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SNS에 내보내면서 이런 장외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중국 증시 폭락의 주범이었던 장외 신용거래는 중국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서 좀 크게 줄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성명을 내고 장외 신용거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앞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중국 당국에서 강화할 거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정책이 부양책을 축소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는 역시나 당대회 전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의 정책 결과에 따라서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환율, 그리고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까지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저희 당대회 전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져가겠고 그 이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책 결과를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 중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정치 리스크 때문에 꾸준하게 좀 머리가 아프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난달에 실시된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여당의 득표율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메르켈이 입지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으로 인해서 유럽 개혁 가능성이 커졌는데 독일에서 이런 메르켈의 입지가 좀 줄어든 부분이 상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유로화 강세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이 긍정적에서 중립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유럽에서 좀 골치 아픈 그런 사태들도 있는데 카탈루나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탈루나 사태가 지금 스페인 내부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카탈루나가 스페인에서 독립 선언을 했는데요. 카탈루나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바르셀로나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게 독립하려는 이유인데 스페인에서는 지금 풍부한 카탈루나의 세금으로 가난한 다른 지역까지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독립운동의 단초가 됐다라는 정설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주민투표까지 이뤄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독립선언서까지 성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EU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스페인 역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브렉시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봤고 한 주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현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